아, 댓글 또 짜증 나네. 왜요? 아, 이주호 기자랑 네. 권 팀장이랑 잘 어울린대. 네. 이쁘대. 내 거만 안 이쁜가 봐. 아, 이 사람 문제인가? 예. 아, 이것도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아유. 무슨 뭔지는 잘 됐어. 모르겠다. 안 사 나는 그럼. 네. 아니 이게 좀 목이 꺾여서 그래. 그런 거 하지 마. 예, 괜히 이런 위로가 나 더 짜증나니까. 나는 안 사 나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체크 무늬 옷 별로 안 좋아하시죠? 아니 지금 오늘 체크 입고 오셨네요? 어? 오. 아니 뭐 안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런 건 없죠? 아, 그냥 우리 형수님께서 사주신 무조건 입는 걸로. 아니 뭐 어울리는 거 입는 거죠. 어울리는 거 입는 걸로. 네. 네. 캡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자, 한번 입어볼까요? 한번 입어볼까요? 이따가 밖에 나가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마감부터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물론 반등은 좀 했습니다. 길주 위주로 반등을 좀 했는데 사실 4일 연속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네. 반등이 좀 커야죠. 뭐 늘 말씀드리지만 하락 후에 반등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 하락이 만약 10% 했는데 2% 반등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락폭이 어느 정도 반등에 힘이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길주들은 반등을 한 것은 상당히 그래도 뭐 위안이 되고 또는 이후에 이대로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아침 시장이 끝난 이 시장이 저점이 돼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시면 4일 연속 하락 후에 반등 시도하면서 아침에 플러스 0.26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S&P 500 기준으로 플러스 0.92%까지 반등을 했거든요. 종가는 플러스 0.01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후 다시 밀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후 밀렸던 건 이제 유럽의 25% 관세 곧 발표할 것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했다는 요 내용이 지금 악재가 됐다 하는데 미국 시장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 시장의 흐름을 주 흐름을 움직이는 그런 이벤트들은 사실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부분보다는 수급적 영향이 상당히 큰데 특히 수급적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미국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는 다소 경계감에 있는 상태에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국채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25%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68.8달러까지 지금 됐습니다. 이 유가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 지금 시내 보면은 휘발유 가격이 안 떨어지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 주식시장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요. 근데 환율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인 국제 유가는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가 지금 2월 말입니다. 내일이 2월이 끝나죠. 그런데 3월 달부터 부과한다, 한 달 유예하고 나서 부과한다 이러다가 네. 어제는 또 다시 4월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좀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또 이제 호재성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유럽의 25% 관세를 곧 발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어제도 하락을 했습니다. 3.96% 하락해서 290달러가 됐습니다. 300달러 아래 떨어졌어요, 정부님. 300달러 아래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월간 28% 하락했어요. 많이 빠졌네요. 근데 뭐 아무리 악재가 나오고 뭐든 간에 좀 과하지. 올라갈 때도 과하지만 내려갈 때도 굉장히 과하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28%나 그냥 빠져? 상당히 독특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 275면 진짜 삽니다, 저는. 자꾸 내려가요. 아니야, 270면 어제 얘기했잖아. 330에서 시작하셨잖아요. 330이 처음 시작이었는데. 예. 많이 샀어. 내 지금 얼마 손해 보는 거야.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볼 때 270이면 나는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270에 들어갈게요. 와, 근데 오늘 밤에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 10%만 빠지면 벌써 270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뭐 가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라는 기업을 보고 접근하는 방법이 한 방법이 있고요. 또 한 방법은 지금 정프로님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지금 여기서 싸다 그러면서 자꾸 샀는데 계속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네,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점을 형성하는 시그널들이 있어요. 거래량과 차트에서. 그거 보고서 산다는 거죠. 아, 맞아. 그게 기초 분석이고요. 차트를 좀 봐야 예, 돼. 예. 매매에서 매매 아니고 매매. 예, 매매에서 우리가 전체 시황을 보고 예. 그리고 기업을 보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그 타이밍들은 네. 심리를 반영한 이제 수급 이런 분들을 이제 보면서 거래를 하죠. 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엔비디아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어제 길주 위주로 상승을 했다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4.6, 마이크론 4.8, 인텔 2.3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메타도 오르고 이렇게 올랐는데 메타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지금 투자하겠다는 뉴스 이제 보탬이 좀 됐고요. 엔비디아가 가장 핵심인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 기준, OP 기준으로 QQ 9.6%, YOY로 7.3%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가이던스 나온 거 보니까 가이던스는 매출은 컨센서스를 살짝 넘었고요. 그리고 그 성장률은 컨센서스와 비슷하거나 살짝 아래이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시간에서 발표내고 나서 아침에 마이너스 한 3%, 3.몇 %까지 빠지더라고요. 제가 이거 타이핑할 때는. 네. 그때 그랬는데 지금 방금은 시간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젠슨왕 CEO의 이제 워딩들이 또 이제 추후로 나오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좀 하겠지만 일단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우려보다는 긍정적으로 현재까지는 이제 시장이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요. 전체 매출의 거의 90%가 다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 주도로 이제 성장을 지속했고요. 그리고 전장 있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네. 이 부분도 뭐 YY로 100% 이상 성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고 게이밍은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전히 그동안에도 좀 감소했는데 이번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데이터 센터가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전히 올해도 데이터 센터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여전히 좋았고 가이던스도 좋게 나왔다. 다만 OP 마진율은 점차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좀 마감을 좀 했습니다. 전체 시장을 판단해 본다면 옵션 만기일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4일 연속 하락을 했고 반등 시도를 했는데 다시 위에서부터 매물을 맞고 떨어져서 그 반등의 힘은 좀 약했다. 네. 여전히 불안감과 경계감이 있는 상태에서 마감을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길주 위주로 반등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요?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41% 올랐고 코스닥이 0.26% 올랐는데요. 아, 힘이 있어. 그렇죠. 힘이 있죠. 네. 힘이 있죠. 가만히 보시면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할 때는 우린 조금뿐이 안 빠지고 조금씩 있다가 그리고 어제 상승한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나스닥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장이. 네. 예, 그러면서 반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어제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도 아침부터 상승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시장에 이제 그렇게 반영을 좀 했습니다. 물론 그 폭이 아주 크게 움직이고 그런 부분은 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시장하고 연계해서 봤을 때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를 지금 현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 선물 시장에서 매도였다가 어제 오후에 매수로 좀 전환됐어요. 그런 부분들하고 국내 기관들이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계속 사주고 있는 부분이 투자 심리에 보탬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가장 강한 테마는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강했고요. 요즘에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터배터리 행사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선보일 거지만 중국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양산하는 것이 2027년 이제 곧 다가온다라는 쪽으로 계속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곳이 로봇이에요, 로봇. 그래서 로봇 얘기들이 계속 있으면서 여기에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 관련주가 어제 상승을 했는데요. 재건 관련주는 젤렌스키가 28일 날 미국을 가서 네. 광물 협정에 합의하지 않겠냐 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도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걸 쭉 이어서 네. 시황 전망 이런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4일 연속 하락 후에 미국 시장 약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비트코인 빠지는 거 아시죠? 네. 비트코인 요즘 많이 빠집니다. 빠졌던데. 네, 많이 빠집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은 왜 갑자기 빠져? 뭐 때문에? 사실 그냥 갖다 붙이면서 설명을 할 건 있지만 네. 할 건 있지만은 그냥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요 말씀이 지금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테슬라 급락하고 있죠. 엔비디아도 꽤 빠졌지 않습니까? 어제 반등 좋지만 한 10% 빠졌어요. 네. 예. 그 대표적인 종목과 대표적인 자산이 하락을 해요. 이걸 이제 설명을 하기를 경기 불확실성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심리적 영향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심리적 영향은 관세 부과에 대해서 다시 악재로 부각되는 상황으로 됐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해 종합 지수가 어제 1% 올랐는데 월간으로 4% 올랐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는요 어제 3.2% 올랐는데 월간으로 17.6% 올랐어요. 많이 와. 월만 그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중심의 수급 쏠림이 일시적으로 분산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작년 말서부터 올해 초에 계속 얘기한 거는 미국 좋은 거 오케이 알았어. 우리 안 좋은 거 알았어. 다 인정할 건 다 인정해. 그러나 올해 수익률만 따져 보면은 그 동안에 약했던 이머징에서 수익률이 더 좋을 거야. 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 분산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표현을 쓴 건 왜 이렇게 표현을 썼냐면요. 지금 아직 트럼프가 중국을 안 때리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뭐 멕시코, 캐나다 뭐 우방 국가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라운드는 진짜 이제 시작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한국은행 총재는 이제 어제 금리 인하하면서 발표를 그런 얘기도 했죠. 우리나라의 관세의 역량은 내년도에 되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뒤로 물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 닥칠 일들이 아닙니다. 네. 네. 그 구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구간 동안 다른 쪽에서 이머징에서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머징은 계속 좋고 미국은 계속 빠지는 시장이 오래내려 될 거냐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정 정도 빠지면 거기에 또다시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미국은 빠졌다가 오르고 네. 근데 오르는 게 제한적일 거라고 표현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머징이나 다른 쪽이 올라왔다가 그랬다가 이게 디커플링 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되면 여기에 악재가 나오고 그래서 수급은 또 다시 옮겨가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국 중심의 수급 쏠림이 일시적으로 분산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시장이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뭐 상당히 견조하게 또는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요 포인트들을 제가 몇 가지를 집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은 미국 시장이 휴장일 때는 우리는 악재였는데 미국 쉬는데 우리가 쎄? 이건 좀 달라졌다. 또 미국의 만기일, 파생상품 만기일 때는 항상 윈도우 드레싱으로 올렸는데 이번엔 밑으로 빼더라. 이제 뭔가 달라졌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미국을 걱정을 막 하면서 미국이 조금이라도 뭐 악재가 나오면 우리는 먼저 막 빠지고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 지금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시장에 계속 참여한 사람들은 그런 느낌들을 가져요. 그래서 좀 달라졌다라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특히 연기금의 매수 기조가 투자 심리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요번에 그 엘리엇 파동 얘기하면서 자 만약에 엘리엇 파동의 3파동이 요번에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럴 개연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되는지를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3파동의 추세 상단은 2,750에서 2,80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끝나고 나서 우리 이경민 부장님이 또 오시면서 지난번에 3,000 뭐 왜냐하면 지금 지수로 봐서는 10%만 가면 갈 수 네. 있으니까 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제한적일 거다. 요 정도 올라오면. 왜냐하면 직전 고점이 2,896포인트인데요. 네. 요거 돌파하는 것까지는 저는 일단 보수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쭉 설명드리는 거를 그림으로 보면 딱 알아요. 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나스닥이에요. 어... 이 나스닥이 지금 트럼프가 11월에 취임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쫙 올랐잖아요. 기대감에. 그리고 나서 취임을 언제 했습니까? 1월에 했지 않습니까? 네. 취임 이후까지 그때 지수보다 떨어져 있어요. 그냥 그냥 계속 올해 내내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연관돼서 가만히 잘 보시면 기대했다가 지금은 그냥 우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길주들이 좀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길주 중심의 지수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이 항생 지수예요. 항생 지수를 보시면 올해 보시면 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쫙 빠졌죠. 네. 그리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냥 생각해 볼 때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 중국의 지수에 호재냐?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구간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항생지수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거 다행스럽죠. 우리 그 문제가 됐던 ELS 있잖아요. 네. 항상 그게 이제 해소가 된 거예요. 이건 다 해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뭐 손해 안 본 거예요, 그분들? 그때 이제 은행에서 네. 일부 이제 그 뭐랄까요 투자자들에 따라서 네. 어떤 분들은 만회를 좀 해주고 만회를 해주고 또는 넘겨주고 기간을 넘겨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넘겨서 롤오버해서 계속 갔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해소가 된 거죠. 이제 몇 기간 있었던 거는. 그리고 얘는 중국 상해지수입니다. 상해지수도 11월에 보면은 좀 빠졌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상해종합지수는 아까 홍콩하고 좀 다르죠. 얘는 그렇네. 기술주 테크가 오르기 때문에 이러는 거고요. 얘는 은행주의 비중이 되게 큽니다. 상해종합지수는 은행이 상해는? 큰데. 예, 그렇게 큰데 그래서 얘는 그것까지 못 올라오고 있지만 얘가 만약에 안 좋은 시나리오를 계속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국은 역시 안 돼.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작년에 급등했다가 다시 원위치 된다 대부분은. 근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기대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 이제 양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양해가 지금 다음 주가 곧바로 3월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날짜하고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다르죠. 어떤 구간에서 미국 세 때는 얘는 좀 약했고 미국이 지금 주춤거리면서 얘네도 오르고 이랬던 것은 투자 심리와 이건 순전히 수급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미국 올라가는 동안에 같이 따라서 올라가면서 룰루라 좋았던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일본. 그 일본이에요. 일본을 보시면 얘는 지금 언제부터 이러고 있는 겁니까? 계속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를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지금 계속 힘이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이에요. 상대적으로. 네. 그 이제 돌아가서 우리 시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일봉입니다. 우리 코스피 일봉이에요. 이 보시면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엄청 되게 빠졌죠. 취임이 아니고 당선되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이건 악재다, 어떻게 될 거다, 뭐 2차 전지 악재다, 반도체 악재다, 막 그랬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취임이 언제 했습니까? 1월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뜨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모습을, 이머징 시장의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하면서 숫자를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요겁니다. 우리가 추세적으로 요렇게 오르고 요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추세를 성공시킨다면 요런 정도의 작은 산파도 이거 잘 보시면 1, 2, 3 1, 2, 3, 4, 5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그때 알려주세요. 1, 2, 3, 4, 5 이렇잖아요. 네. 진짜 그래? 막 그러셨잖아요, 정부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요번에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 정고점에 있는 것을 트라이 하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이 드는데 얘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되려면 정말 강한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모멘텀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되면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리고 중국이 올라가는 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받고는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긍정적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이게 2위로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미국이 중국을 가만둘 거냐. 미국이 우리 한국을 가만둘 거냐. 트럼프가. 그리고 여기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힘을 받기 위한 모멘텀을 어떤 걸로 가져갈 거냐는 지금 단호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일단 제한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우리 시장이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 환경 속에서 수급이 바뀌는 부분 또는 이머징이 상대적으로 좋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것이 저변에 깔려 있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시장이 좀 견조한 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가 생각하면 굳이 설명을 좀 해본다면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추경에 대한 기대감. 추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동안의 정책 리스크로 인한 우리 시장의 상대적 약세가 있었는데 네. 그것이 3월 초 중순에 마무리가 좀 되면 그리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작년에 얘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관련된 얘기들이 다시 부각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은연중에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네. 하는 것을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그러네요. 예, 그렇게 그림으로 말씀드리고. 보니까 훨씬 더 예. 좀 직관적으로 직관적이에요. 오는 것 같네요. 예. 자, 몇 가지 뉴스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 날 미국에 가서 광물 협정 서명을 한다라는 예정에 지금 보도들이 지금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물 협정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한테 뭐 갚아라 얼마 5천억 달렀네요. 뭐 갚아라 한 거. 네. 그거는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건데 다만 지금 향후 우크라이나에서 광물 개발해서 나는 이익들을 그리고 또 뭐 거기서 개발해서 어떤 상품 만들 때 그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익들의 50%를 향후에 우크라이나 성장 그 펀드 만들잖아요. 네. 거기에 다 넣어라라는 건데 그거를 젤렌스키가 합의를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는 광물 협정 서명을 하고 싶어 한다. 나도 오케이다. 이는 1조 달러의 매우 큰 거래가 될 것이다. 갈등 종식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떤 형태의 평화 유지건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도 얘기를 해줬는데 네.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요구하는 게 구체적인 안보 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거 해결되면 요번에 진짜 종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좀 반대 입장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번에 간다고 하니까 딱 발표한 게 뭐냐면 유럽의 평화 유지군을 만들어서 네. 지금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고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전 세계 미국 또 특히 또 미국 위주에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주의장 외에 다른 얘기를 좀 드리면 우리 생각해 보면 네. 이거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요. 네.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강대국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강대국들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안보를 요청하는 그러니까 자국의 안보를 요청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향후에 이게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좋아야 돼 그쪽으로 나눠줘야 되는 이런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전부 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주식시장에서 보는 사람이니까 이거 빨리 끝내고 재건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제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국민이면 정말 화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자본에 의한 또는 강대국에 의한 경제 종속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과정이 좀 있습니다. 네. 그냥 이거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참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자국의 국방력을 키워야 된다. 네. 그래서 전쟁이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도 국방부 예산은 계속 늘면서 네.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방위산업주들은 아마 앞으로도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번부터 4번까지 하여튼 다 트럼프네요. 이제 이 구리관세 부과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따로 가져온 거고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결정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왜 중요하냐면요. 뉴욕 상품거래소에 구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어제도 올랐어요. 그리고 구리 광산 기업들 있잖아요. 네. 주가가 다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구리 관련주도 어제 떴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 관련주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구리는 전 산업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이 구리에 만약에 어떤 관세 또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은 이거는 굉장히 영향을 주는 섹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중요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세 얘기만 계속하고 감세 정책이나 아니면은 규제 완화 정책들에 대해서는 좀 미뤄져 있어서 지금 많이 걱정을 한다. 그런 말씀을 어제 했잖아요. 네. 그런데 4조 5천억 달러의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보도가 어저께 바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제가 갖다 맞추는 건지 모르겠지만 끼워넣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는 뭐 그 일정별로 그게 원래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트럼프 대통령 집권의 특히 1년 차, 2년 차에서는 경기가 하강으로 가고 시장이 폭락하는 거를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뭔 많이 짓을 들어요. 하든 간에. 예. 뭔 짓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요즘 좀 불안해하잖아요. 굉장히 네. 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좀 호재성이거든요. 이게 호재성 재료가 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이게 호재성으로 작용을 하면서 방어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걱정거리는요. 이게 트럼프가 공화당이잖아요. 네. 근데 공화당 반발이 엄청나게 거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네요. 217대 215로 통과를 했대요. 이 통과가. 공화당이 반대했는데 예. 어렵게 통과했다는 거예요. 아니, 공화당 공화당에서 쪽에서 일부 일부가 예. 그 일부의 반발이 없었으면 이제 쉽게 통과가 됐을 텐데 근데 어렵게 통과를 좀 했다라고 해요. 10년간 세금의 4.5조 달러 인하 그리고 한 6천조 되겠네요. 예, 그리고 1.5조에서 2조 정도의 예산 감축이 들어갔는데 거기 제가 일부러 요거는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예산 감축에 메디케어 분야를 8,800억 정도를 감축한다고 합니다. 이것도만 1,200조쯤 되겠네. 그러니까 이 예산 1.5조에서 2조인데 8,800억인가 뭐 한 30-40%를 여기서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것들을 지우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화당 내 일부의 의원들도 상당 부분 반대 의견들에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지금 예상을 많이 하고 있냐면 이제 상원으로 갈 거 아닙니까? 상원에서도 원래 감세안을 만들고 있었고 감세안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어렵냐? 상원이나 국회 의회에서 하려고 했던 감세 정책의 규모와 그리고 어디서 감세를 할 거냐의 그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랑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거랑 되게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 이대로는 아니고 상당 부분 조정이 되어서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기업의 날이라는 행사를 했대요.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의 그 관계자들하고 이제 미팅을 했다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좀 있어서 잠깐 조금 가져왔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했고 목표가는 72,000원. 메모리는 2분기에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까. 올해 1분기에는 HBM 판매가 일시적 둔화를 가질 것 같고 하반기에는 강한 성장을 할 것 같다. 낸드 플래시는 SSD, 기업형 SSD 수요와 공급 조정으로 올해 중반부터 개선될 것 같다. 메모리 투자는 전년과 비슷하고 파운드리 투자는 신중한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미팅을 했다는 거예요. 이 미팅이란 뭐냐면 우리 NDR이라든지 IR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와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주최해서 이런 행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최신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보도랑 뉴스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 기술적인 내용들이나 뭐 이런 내용들 좀 나오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를 보는 뷰에 대해서는 네. 사실 가장 최신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적어와 봤습니다. 이런 뷰로 본다. 전체적으로 반도체와 삼성전자를. 그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전기차 협회가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생산을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전고체가 많이 요즘에 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전고체 얘기를 요즘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해 가지고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인터 배터리가 있는데 거기 핵심은 뭐냐면요. 46파이 있잖아요. 네. 4680 이번에 LG 소리 LG 소리 이번에 양산 시점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 46파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테슬라에서 네.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했고 향후 배터리는 46파이가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표현을 했던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분명히 어렵다고 한 건데 그게 이번에 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도 이번에 좀 몇 가지 좀 기술을 보일 것 같아요. 보일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의 미국의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 지금 짓고 있는 이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게 거기 시장에 직접 나서서
이 삼성 SDI의 배터리 공장 건설은 순항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좀 했다라고 이거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기차 지원책 축소가 우려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원금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본인이 시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또는 뭐랄까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무난하게 네. 중간에 뭐 이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별 문제 없이 계속 진행이 될 거다라는 이제 언급이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1공장은 작년 12월부터 조기 가동을 좀 하고 있고 2공장 건설을 해서 2027년 초에 가동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가봐야 되는 내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걸 그냥 좀 애매한 내용인데 왜 제가 이 뉴스를 픽해서 가져왔냐면요. 지금 이 배터리 쪽하고 전기차 쪽은 캐즘 얘기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다가 결정타를 맞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네.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쪽에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뭐 폐지하거나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길어질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대쪽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 그거. 폐지하지 못할 거다. 예. 예.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정책적으로 이걸 하기로 다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각 시에서는 또는 각 주에서는 그쪽에서는 이게 들어옴으로써 향후에 그 주에 특히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성장에 대한 그 뭐랄까요 비전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부분에 그들이 또 공화당 쪽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걸 꺾을 수 있겠냐라는 얘기들을 계속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바야흐로 올해 하나 둘씩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보여지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최근에 배터리 움직임도 꽤 괜찮은 꽤 게 좋아요. 있어서 그래서 인터 배터리를 앞두고 좀 좋아지는 건지 왜냐면 이번에 사륙파이도 나온다고 하죠. 전고체도 보여준다고 하죠. SK온에서도 이번에 뭐 세계 폼팩터 다 우리도 다 보여줄게 뭐 이런다고 하죠. 좀 뭔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 그럼 현실적인 거 여러분께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지금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대부분의 이쪽에 보시는 분들의 고민은 전기차 잘 팔려. 인터 배터리 이벤트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야? 요거 끝나거나 아니면 그쯤 되면 우리 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저거 있잖아요. 그 제품원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처럼 네네. 그러고 나서 이거 다시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한 축이고요. 예. 또 한 축은 요번에 거래량 움직이면서 국내 기관에 사는 거 보니까 저점은 형성한 거 아니야? 추세적으로 계속 못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제 저점은 형성을 하고 올라갔다 좀 빠져서 그동안에 또 눈치를 보겠지만 계속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래 저점은 형성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네. 그 두 가지 어떤 거일까가 판단하기 쉽습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지금. 그렇죠. 지금 이쪽 섹터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기까지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는 이경민 팀장 함께 네. 하시죠.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